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했던 회전좌표계를 좀 빠르게 내가 정리를 하고, 그리고 회전좌표계 이그젬플을 한 두 가지 정도를 지금 풀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회전좌표계에서 퓨어 로테이션인 경우, 그러니까 회전계하고 고정계가 원점을 공유하면서 회전계가 그냥 회전만 하는 경우, 그걸 우리가 퓨어 로테이션이라고 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떤 입자의 위치 벡터가 고정계에서 봤을 때 입자의 위치 벡터를 R, 그다음에 회전계에서 봤을 때 입자의 위치 벡터를 R'이라고 하면 이게 R과 R'이 같은 거죠. 그게 이제 퓨어 로테이션인 경우야. 이 경우에는 이제 이 위치 벡터를 시간에서 미분을 해주면 회전계의 특징은 뭐냐면 고정계는 한번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위 벡터가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지만 회전좌표계의 경우에는 단위 벡터가 시간에 따라서 막 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따른 단위 벡터의 변화량이 0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고려해서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얘를 시간에서 미분해 준 거를 R을 미분해 준 걸 V, 그 다음에 R'에 대해서 R'을 미분할 때 스칼라량을 X', Y', G'에 대한 스칼라량을 미분해 준 게 V'. 그리고 단위 벡터를 미분해 준 건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지금 X에 di hat prime dt, 뭐 dj hat prime dt, dk hat prime dt 이렇게 나눠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V는 V하고 V'은 다 각각의 자기 좌표계에서 스칼라량만 미분해 준 걸 이렇게 정의를 했고, 단위 벡터의 그러면 회전좌표계의 단위 벡터의 시간에 따른 변화량을 어떻게 계산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놈은 우리가 어떻게 계산한다고 했지? 이놈은 우리가 이제 이미 회전좌표계에서 여기 이제 X', Y', G'인데 G는 Z가 아니라 Z'이 돼야 되겠죠? 어떤 임의축 n 햇에 대해서 일정한 각속도 오메가로 지금 돌고 있어요. 그러면 이때 단위 벡터의 시간 변화량을 계산을 하는데, 먼저 I hat prime하고 n 햇이 phi의 앵글로 벌어져 있다라고 하면 오메가하고 I hat prime 사이의 두 벡터 사이의 앵글이 phi 햇입니다. 그럼 얘가 이제 오메가라는 축을 중심으로 I hat prime이 로테이션을 하잖아. 로테이션을 해서 지금 그림은 뭐냐면 얘가 델타 세타만큼 회전을 했을 때 그때 I hat prime은 점선이 될 테고, 그리고 그때 I hat prime의 변화량이 델타 I hat prime이 되는 거겠죠. 이 델타 I hat prime의 크기는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지? 델타 세타가 무지무지 작으면 델타 I hat prime은 앵글하고 그 옆에 있는 부채꼴처럼 델타 세타 옆에 있는 화살표, 빨간 화살표, 델타 세타 곱하기 빨간 화살표의 크기라고 했죠. 그 빨간 화살표의 크기가 이 경우는 단위 벡터가 아니야. 이 경우는 뭐죠? I hat prime의 크기 곱하기 sin phi,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주면 빨간 화살표 벡터는 I hat prime 곱하기 sin phi가 됩니다. 그래서 그놈하고 델타 세타를 곱해주면 sin phi 델타 세타가 델타 I hat prime의 크기가 됩니다.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델타 I hat prime의 방향은 어떻게 되냐면 델타 세타가 무지무지 작으면 델타 I hat prime은 점점 지금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로테이션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델타 세타가 거의 빨간 벡터가 될 만큼 무지무지 작게 되면 델타 I hat prime은 어떻게 될까? 바로 스크린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 될 거예요. 내가 지난 시간에 스크린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을 점으로 표시했는데 점이 아니고 화살촉의 뒷부분, 크로스, 십자가로 표시했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점으로 표시하면서 내가 자꾸 들어간다고 해서 미안해. 지금 들어가는 방향은 크로스로 표시를 해줘야 돼. 지금 그러니까 델타 I hat prime을 우리가 양변에 그래서 지금 상황은 이제 델타 세타가 무지무지 작으면 델타 I hat prime의 방향은 지금 스크린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 되겠고, 지금 델타 I hat prime은 sin phi 델타 세타인데 여기를 델타 t로 나눠주고 델타 t를 0으로 보내면 그게 미분의 개념이라고 했죠. 그럴 경우에는 di hat prime dt는 sin phi의 d 세타 dt가 되고,
세타의 시간에 따른 변화량이 그게 각속도라고 했죠. 즉 오메가가 바로 d 세타 dt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di hat dt의 크기는 오메가의 sin phi가 될 테고 방향은 어느 방향이라고 했죠? 방향은 칠판으로 뚫고 들어가는 방향. 그 칠판으로 뚫고 들어가는 방향을 방향까지 다 고려를 해주면 델타 i hat 프라임은 이 경우에 이제 i hat 프라임하고도 수직이고 그 다음에 오메가하고도 수직이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요 놈은 크기와 방향을 다 고려해주면 오메가 사인 파이는 결국은 뭐냐면 오메가 크로스 i hat 프라임 그게 크기가 오메가 사인 파이고 방향은 스크린으로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거 이해됐죠? 똑같은 거를 이제 i hat 프라임, j hat 프라임에 대해서도 하면 똑같겠지 뭐 저기 한 가지 뭐 차이점은 파이라는 앵글이 달라질 뿐이지 그거를 우리가 크로스 프로덕트가 다 포함을 하고 있잖아. 그래서 dj hat 프라임 dt는 오메가 크로스 j hat 프라임, dk hat 프라임 dt는 오메가 크로스 k hat 프라임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제 다 정리를 해주면 단위 벡터의 시간에 따른 변화량은 오메가 크로스 뭐 i hat 프라임, 오메가 크로스 j hat 프라임, 오메가 크로스 k hat 프라임 이거를 이제 다 여기다 이 식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최종적으로 v는 v 프라임 플러스 오메가 크로스 r 프라임이라는 걸 얻었었죠. 내가 이거를 갖다가 이제 한 번 더 이제 미분을 해주면 그게 이제 v는 어떻게 구했냐면 r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 준 건데 요거를 이제 고정좌표계와 회전좌표계를 구분하기 위해서 v는 dr dt at fixed coordinate 그리고 v'은 dr' dt at rotating coordinate이라고 우리가 구별을 해줬죠. 그래서 플러스 오메가 크로스 r'이고 r'은 공통인수니까 공통인수를 바깥으로 내보내면 이제 지금 끝처럼 되는 거예요. 그리고 r과 또 r'이 퓨어 로테이션의 경우 같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미분만 따로 떼서 보면 r과 r'이 같기 때문에 ddt at fixed code 시간에 대한 미분을 고정계에서 한 시간에 대한 미분은 회전좌표계에서의 시간에 따른 미분 더하기 오메가 크로스가 돼야 된다. 그래서 두 좌표계가 한 놈은 회전을 하고 한 놈이 고정되어 있으면 시간에 따른 미분도 좀 달라진다. 회전좌표계에서는 이 회전하는 프라임 좌표계의 그 회전 효과까지 고려한 오메가 크로스항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이제 비관성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예요. 회전 좌표계. 그러면 내가 여기에다가 이제 이 관계식은 여기에 미분에 들어가는 벡터가 어떤 벡터든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임의의 어떤 q라고 하는 벡터를 내가 넣어주잖아요. 그러면 그 q는 dq dt at fixed coordinate은 dq dt rotating coordinate 플러스 오메가 크로스 q가 되는 거고 만약에 이 q가 v가 되면 어떻게 돼? 그럼 v를 넣어주면 되죠. 그림처럼 dv dt fixed는 dv dt rotating 플러스 오메가 크로스 v인데 회전좌표계의 v는 v 프라임을 써야 된다고 했죠. 그 v는 뭐냐면 v 프라임 플러스 오메가 크로스 r이니까 오른쪽은 어떻게 돼? dv 프라임 dt rotating 플러스 그 다음에 오메가도 미분해주고 r 프라임도 미분해줘야 되니까 d 오메가 dt rotating 크로스 r 프라임 더하기 오메가의 dr 프라임 dt rotating 이렇게 두 번 각각을 다 미분을 해줘야 되겠죠. 오메가하고 r 프라임을. 그리고 남는 거는 플러스 오메가의 v 대신에 v 프라임 더하기 오메가 크로스 r 프라임.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관계식을 얻게 됩니다. 만약에 q가 오메가가 되면 어떻게 돼? 그러면 d 오메가 dt fixed coordinate은 d 오메가 dt rotating 플러스 오메가 크로스 오메가가 되잖아요. 근데 오메가 크로스 오메가는 뭐야? 0이죠? 0이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각속도가 시간 변화량을 계산을 할 때는 이게 고정좌표계든 로테이팅 코디네이트든 상관없이 그냥 오메가 다시야. 우리가 오메가 다시라고 하면 이게 어디서 계산한 오메가 다시지? 픽스드 코디네이트 고정계에서 한 건가? 아니면 회전좌표계에서 한 건가? 고민하지 말라는 얘기가 같기 때문에. 그래서 오메가 닷을 그냥 공통인수로 써주면 이제 최종적으로 dv dt 픽스드 코디네이트를 우리가 속도를 고정계에서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 준 걸 가속도 a라고 하고
다음에 dv 프라임, v 프라임을 회전 좌표계에서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 준 걸 a 프라임이라고 정의를 하면 나머지는 이제 a 프라임, a는 a 프라임 더하기 오메가 닷 r 프라임 더하기 오메가 크로스 dr 프라임 dt 로테이링은 뭐라고 했죠? 그게 바로 v 프라임이라고 했어. v 프라임. v 프라임은 dr 프라임 dt 로테이링. 그래서 오메가 크로스 v 프라임 더하기 오메가 크로스 v 프라임이니까 두 개가 생기는 거죠. 2 times 오메가 크로스 v 프라임 더하기 마지막 항 오메가 크로스 r 프라임. 우리가 이게 이제 관성계와 비관성계 좌표계에서의 가속도 a와 a 프라임의 관계식입니다. 빨갛게 쓴 거는 그 어떤 물체에 작용하는 물리적인 힘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좌표가 자기가 막 회전하면서 생긴 효과예요. 그걸 무슨 항? 관성항. 이게 다 관성항입니다. 만약에 이제 이 그 로테이링 프레임이 회전만 하는 게 아니고 병진 운동을 하는 경우, 그래서 O 프라임이 O에 대해서 쭉 직선 운동을 하면서 회전을 하게 되면 O와 O 프라임 사이에 위치 벡터 변이가 R0고 그 효과를 다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R은 R 프라임, 이제는 R 프라임 더하기 R0가 되고 V는 V 프라임 더하기 오메가 크로스 R 프라임, 회전의 효과 더하기 병진운동 효과, R0, 라지 R0를 미분한 게 V0. 가속도도 마찬가지로 라지 V0를 미분한 게 라지 A0입니다. 그게 병진운동하는 효과만 넣어주면 돼. 이때 A0는 뭐가 A0죠? A0는 O에 대한 O''의 병진 가속도야. O에 대한 O''의 병진 운동하는 가속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보통은 오메가 크로스 R 프라임을 가로 가속도라고 하고, 이때 transverse acceleration 그러는데, 오메가 이 가로 가속도는 각속도가 일정하면 항상 0이에요. 각속도가 변해야지만 생기는 가속도.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2 times 오메가 크로스 V 프라임을 그 유명한 코리올리 가속도라고 하는데, 너무 유명해서 이건 내가 따로 떼가지고 그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으니까, 이때 이제 코리올리 가속도가 0이 아니려면 내가 어떤 물체가 비관성계에서 물체가 각속도하고 나란하지 않은 방향으로 물체가 움직이면 그러면 항상 코리올리 가속도가 생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오메가 크로스 R 프라임을 우리가 구심 가속도라고 하는데, 이 구심 가속도는 오메가하고 R 프라임을 그리면 오메가 크로스 R 프라임은 어떻게 되겠죠? 여기에 화살표처럼 오메가 크로스 R 프라임은 화살표에는 이렇게 그렸지만 이 화살표의 의미는 뭐냐면 지금 스크린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다 이런 얘기. 오메가하고 R 프라임이 이루는 평면의 수직한 방향으로 스크린을 뚫고 들어가는 경우고, 그거를 내가 오메가로 다시 크로스 프로덕트를 시켜주면 오메가는 오메가 크로스 R 프라임의 수직한 방향이잖아요. 스크린상에 있는 거고, 오메가 크로스 R 프라임은 스크린을 뚫고 들어가는 거니까 오메가 크로스 R 프라임은 그림처럼 왼쪽 방향으로 작용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오른손 크로스 프로덕트 오른손 법칙 적용하면 쉽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구심 가속도라고 하는데, 이게 누구의 관점에서 다 얘기한 거냐면 A의 관점, 관성계의 관점에서 얘기한 거야. A는 A 프라임 더하기 가로 가속도 더하기 코리올리 가속도 더하기 구심 가속도 더하기 병진 운동 가속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이그젠플을 보면, 이그젠플 5-2-의 이그젠플은 일직선상에서 반지름이 비인 바퀴가 일정한 속력 V0로 구른다. 바퀴상의 한 점 P의 지면에 대한 가속도는 얼마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가속도 A를 구해야 되는데, 지면에 대한 가속도, 관성계에 대한 가속도를 구하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이 프라임드 된 좌표를 어떻게 설정을 하냐면, 내가 그림을 어떻게 설정했냐면, 껌딱지, P점을 내가 바퀴상에 껌딱지를 하나 붙여놨어. 그럼 이 껌딱지를 어떻게 잡았냐면, 비관성계 좌표계에서 X 프라임 축을 껌딱지가 놓인 축으로 잡은 거야. X 프라임은 P점이 놓인 축이고, 그 다음에 X 프라임의 수직한 축을 Y 프라임, 그 다음에 XY 평면에 수직한 거를 G 프라임, 그리고 얘가 일정한 속도로 굴러가니까 각속도 오메가는 Z 프라임 축으로 일정한 각속도 오메가가 이렇게 생기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뭐냐면 좌표가
그 바퀴하고 같이 막 돌아가는 거야. 비관성계 좌표가.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껌의 좌표 R'은 어떻게 되죠? R'은 B의 I hat prime 이렇게 되겠죠? R'은 B의 I hat prime. 근데 R'이 비관성계 좌표계에서는 R' 즉 껌이 변해요? P점이 변해요? 안 변하죠? 항상 X' 축의 축상에 B라는 지점에서 지금 붙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는 R'을 미분해 준 게 V'인데 V', 그 다음에 한 번 더 미분해주면 A'. 이 비관성계 좌표계에서 봤을 때는, 비관성계 좌표계, O'의 관점에서 봤을 땐 껌은 그냥 X축상에 B만큼 지점에 항상 놓여있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V', A' 이런 놈은 다 0이 되겠죠. 그리고 A0는 어떤 가속도라고 했죠? A0는 관성좌표계에 대한, O점에 대한 O'의 가속도인데, 바퀴가 우리가 정지해 있고 관성계가 정지해 있고 O'이 일정한 속력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 등속 운동을 한다는 얘기죠. 등속 병진 운동을 한다는 얘기지. 병진 운동을 하니까 A0는 0이죠. 뭐 일정한 속도로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A'도 0이고 V'도 0이고 A 라지 A0도 0이에요. 그럼 각속도 오메가는 크기가 어떻게, 방향은 Z 프라임, K의 프라임이고 각속도 오메가는 어떻게 구하지? P점의 속도는 오메가 프라임에서 봤을 때 P점의 속도는 어떻게, 속력은 어떻게 돼요? 방향을 구하자면 그냥 V지로, 그냥 일정한 속력으로 병진 운동한다는 얘기는 O 프라임에 봤을 때 P점은 그냥 이렇게 V지로를 가는 거지 뭐. 그래서 지금 각속도 오메가는 오메가의 K의 프라임, 방향은 K의 프라임인데 각속도 오메가하고 선속도 V0의 관계는 V0는 R 오메가. 여기서 R은 뭐냐면 바퀴의 반지름 B 오메가가 되니까 오메가는 B분의 V0가 됩니다. 그죠? B분의 V0가 돼요. 그러면 각속도가 시간에 따라 변해요? 안 변하죠? 그러니까 오메가 닷은 얼마? 0. 오메가 닷은 0니까 그 가로 가속도 항도 0. 남는 거는 오메가 크로스 R 프라임만 딱 달랑 남겠네. 근데 오메가 크로스 R 프라임은 R 오메가 제곱 R 프라임 오메가 제곱이 R 프라임이 B가 되니까 B 오메가 제곱에 오메가는 K의 프라임 크로스 K의 프라임 크로스 I의 프라임이 되니까 KI는 J, 그 다음 KJ는 마이너스 I. 그래서 방향은 마이너스 I hat 프라임. 크기는 B 오메가 제곱은 B분의 V0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속도 P점의 가속도는 어느 방향? 마이너스 I hat 프라임. 그러니까는 회전의 중심 방향을 향하는 거예요. 우리가 관성계에서 봤을 때도 저 껌딱지가 바퀴가 일직선상을 막 굴러가면 저 껌의 방향은 항상, 껌의 가속도는 항상 회전의 중심 방향. 회전의 중심 방향. 그게 바로 구심 가속도잖아요. 마이너스 B분의 V0의 제곱.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그젬플은 5-2-인데, 이번에는 이제 반지름이 빈 바퀴가 그 직선 운동을 하는 게 아니고 원궤도로 원형 트랙을 돌고 있대. 원형 트랙을 V0의 일정한 선속도로 돌고 있을 때, 이번에는 이제 선속도로 돌고 있을 때 바퀴상의 최고점 P의 지면에 대한 가속도는 어떻게 되겠는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관성 똑같은 식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 경우는 이제 좌표를 어떻게 잡았냐면 회전계에서 봤을 때 X', Y', G''이 5-2-1절에서는 어떻게 잡았죠? 그때는 그 껌딱지가 바퀴상의 P점이 비관성계 좌표계하고 X축상에 놓여있고 그놈이 그 비관성계 좌표계가 바퀴가 굴러갈 때 같이 굴러가게끔 만들어놨죠.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안하고 그 비관성계 좌표계는 그림처럼 X'은 그 전체 그 원궤도의 중심을 항상 향하게끔 해놓고, 그 다음에 Y'은 진행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잡고, Z'은 지면에 항상 수직한 방향으로 잡아놓은 거야. 그리고 얘가 좌표가 돌아가는 게 아니고 바퀴만 돌아가고, 좌표는
그냥 이렇게 쭉 원궤도를 크게 이렇게 도는 겁니다. 이렇게 원궤도를 이렇게 크게 이렇게 도는 거야. 그 다음에 바퀴는 거기에서 그냥 계속 얘가 돌고 있는 거고, 얘 좌표는 그냥 이렇게 원궤도를 크게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P점을 비관성계 좌표계에서 봤을 때 P점의 좌표는 어떻게 되냐면 R'은 방향 K축상에 Z축상에 B만큼 떨어져서 놓여 있는 거지만 비관성계 좌표계가 같이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크게 돌고 있어. 크게 돌고 있는데 그 비관성계 좌표계에서 봤을 때는 P점이 지금 계속 돌고 있는 거야. 비관성계 좌표계에서 봤을 때도 P점이 Z축상에 딱 놓일 때 P점의 선속도는 어떻게 되죠? 그냥 V지로, 크기는 V지로고 방향은 마이너스 Y축 방향. 그래서 선속도는 P점이 크기가 V지로 방향이 마이너스 J hat 프라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O'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P점의 선속도가 있고 그 다음에 P점에서 봤을 때 P점의 가속도 A'은 어떻게 돼? 구심가속도가 있는 구심가속도 같은 게 있는 거야. 얘는 뭐냐면 R분의 V0의 제곱 R분의 V0의 제곱 이게 구심가속도 R 오메가 제곱 같은 거죠. 그러니까 R분의 V0의 제곱이 어느 방향? 그 O'축을 향하는 방향 회전의 중심 방향. 그래서 그게 크기는 B분의 V0의 제곱 방향은 마이너스 K hat 프라임의 제곱.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은 지금 그 P점을 보면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은 고정돼 있고 P점이 계속 돌고 있는 그런 상황이야. 그러니까 바퀴는 계속 돌고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은 크게 원궤도로 이렇게 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바퀴를 내가 위에서 쳐다보면 원궤도의 중심이 오고 지금 바퀴를 위에서 봐가지고 이제 바퀴를 이러한 점으로 하나 본 거야. 그러니까 O'을 포함해서 크게 반지름이 로우로 돌고 있는 거죠. 선속도가 일정하게 이 시스템이 V0로 가고 있는 거고 X'하고 Y'은 X'은 항상 원궤도의 중심을 향하고 있고 Y'은 그거의 접선 방향. 지금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놈은 뭐냐면 이 시스템이 O'은 뭐냐면 O'이 각속도 오메가로 반지름 로우인 원궤도를 돌고 있는 거야. 그래서 O' 각속도 오메가는 크기는 오메가, 방향은 지면의 수직한 방향. 그게 이제 K hat 프라임이고 오메가는 뭐죠? 이 경우에는 각속도 오메가는 V는 R 오메가니까 여기서 오메가는 로우분의 V0 큰 원궤도의 V0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그 X 프라임, Y 프라임, G 프라임이 그 원궤도 각 반지름 로우로 이렇게 항상 X 프라임이 회전 O를 향하는 방향으로 계속 이렇게 고정돼서 간다는 얘기야. 지금 이해됐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오메가 프라임은 각속도 오메가는 일정하니까 오메가 다 프라임의 이 경우도 0이 되겠고 그 다음에 라지 A제로가 문제인데 라지 A제로는 뭐죠? O에 대한 O 프라임의 가속도 O에 대한 O 프라임의 가속도는 이 경우에는 얘가 오히려 구심가속도에 효과를 주는 거지. O에 대한 O 프라임의 가속도는 방향은 O의 중심, 회전의 중심, 크기는 R분의 V0의 제곱. 그래서 라지 A0는 로분의 V0의 제곱이 됩니다. 방향은 어느 방향? X 프라임 방향. 그러니까 I hat 프라임. 다 구했죠, 이제. 각속도 오메가 닷 프라임은 0니까. 우리가 A 프라임, 그리고 이제 오메가 크로스 R 프라임을 보면 오메가 크기는 B 오메가 제곱. 여기서 이제 B라고 하는 B가 아니고 이 경우 이제 로가 되겠네. 그러니까 내가 이게 B로 쓰면 안 되고 원래 로로 써야 되는데 로 오메가 제곱인데 방향은 K hat 프라임 크로스 K hat 프라임 크로스 R 프라임도 K hat 프라임이니까 B 오메가 제곱 맞네. R 프라임도 K hat 프라임이 되니까 방향이 크로스 프로덕트를 해주면 다 0이야. 그죠? 그래서 이놈도 효과가 없어. 그래서 남는 건 A 프라임, 그 다음에 코리올리 가속도 2 오메가 V 프라임 더하기 A0 이렇게 남는데 우리가 A 프라임은 마이너스 B분의 V0의 제곱 K hat 프라임이라고 했고 오메가 크로스 V 프라임을 해주면 오메가는 K hat 프라임이고 V 프라임은 마이너스 J hat 프라임이니까 KJ는
마이너스 I 햇이죠. 근데 거기 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플러스 I 햇이 되고 크기는 로 분의 V0의 제곱이 되는데 거기에 A0 로 분의 V0의 제곱이 되는데 코리올리는 거기 2를 곱했으니까 2로 분의 2V0의 제곱이 되고 방향은 I at 프라임. 그놈이 A0도 똑같은 크기를 가지면서 방향이 I at 프라임 되니까 3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 오메가 크로스 V 프라임 더하기 A0 라지 A0가 3 곱하기 로 분의 V0 제곱 I at 프라임이 되고 A 프라임 스몰 A 프라임이 마이너스 B 분의 V0 제곱 K at 프라임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거는 회전좌표계에서 입자의 동력학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